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 가장 많은 내용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마음 공부는 두려움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마음 공부 시작부터 이제 두려움이 어느 정도로 정화되는지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처음에 마음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부류의 무의식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항상 두려움만 느끼는 상태의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중간으로 봤을 때 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은 나는 몰라. 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 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완전 억압되어 있는 상태, 두 가지 부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은 나는 본 적이 없어. 몰라. 상태였어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두려움을 먼저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눌러져 있는 상태, 아예 두려움을 몰라요 상태가 돼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방향으로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기 표현을 할 때잖아요. 나의 존재를 드러낼 때, 나의 표현을 할 때, 또는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될 때, 진실한 내 속마음을 말해야 될 때 여러분 가장 두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자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마음을 말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어떠한 마음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일 경우 두려움은 모릅니다. 파묻었으니까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표현을 무조건 하세요라고 밀어붙여서 표현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이 올라와야 돼요. 두려움이 눈에 보여야 되고, 보이고 나면 이제 이 에너지를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늘 두려움만 느끼는 사람과 같이 진도를 가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꺼내서 두려움을 인지하는 상태, 올라온 상태가 돼야 되고, 항상 두려움만 지나치게 느끼는 사람은 이제 다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두려움을 중도로 또 데려와야 됩니다. 모든 것은 중도로 데려와야 되니까요. 과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야 되고, 두려움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어야 되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느끼고 안 느낄 때는 안 느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중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은 어떠한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라고 큰 두려움 덩어리로 올라온 것을 여러 가지로 분해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이제 알아차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억압했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를 그냥 말했더라면 억압이 안 되는데, 별거 아닌 것도 내가 전부 다 파묻어서 말하지 않아서 억압이 됐어요. 그러면 나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말을 하는 사람, 자기 표현 되게 잘하는 사람,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사람을 보면 미워요. 많은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수록 표현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거대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내 미움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크다,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내 미움이 크다. 미움이 크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이해받지 못한 경우는 타인에 의해서도 이해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 스스로에게 이해받지 못한 경험도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올라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미움, 남을 향한 미움, 자신을 향한 미움, 두 가지의 커다란 미움이 있어서 이 미움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미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두려움의 에너지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크다가 좋은 뜻은 아니란 거죠. 두려움이 크면 남을 향한 미움도 크고 자기를 향한 미움도 크다. 그래서 미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려움 에너지를 줄이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미움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겠죠. 반대로 미움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두려움의 에너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랑이 피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 이해심이 피어나고 편한 마음이 피어나게 되고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해야 남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일단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례에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지 또는 이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왜 두려움을 못 느끼고 극단적으로 가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억압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극단적으로 무조건 집착하는 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억압과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때는 억압했다가 이때는 집착했다가 또 이때는 집착했다가 이때는 억압했다 이게 그 상황에서 똑바로 서야 될 마음을 모르고 뒤죽박죽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음 작용이 돌아가야지 올바른 거예요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교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또 마음이 교정되는 거고 저는 드라마로 마음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데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를 들어보면 그때 주인공들이 마음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이걸 많이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모르면 나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느껴본 적은 있지만 자각이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내가 억압이나 회피를 통해서 아예 못 느끼게 있는 경우. 그래서 드라마 보실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저 대사의 저 말을 내가 공감을 한다 또는 공감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드라마 대사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